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일상에서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주로 대출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레버리지, 즉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레버리지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론 무어는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의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레버리지를 단순히 대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거든요. 레버리지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 더 많은 시간을 얻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레버리지를 경험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에 5일이라는 시간을 회사에 레버리지 당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은 고용자이고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위해 일하고 나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의 통제력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자원,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와 기업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와 같습니다.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집세 수취 등의 모든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기업가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레버리지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평일 근무와 주말 휴가는 사회가 규정한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내가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만 일을 하지 말고 나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면 가치 목록부터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습니다. 건강, 돈, 가족, 자유, 행복, 성공, 여행, 외모 등 추상적인 개념을 적어 나갑니다.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들의 목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삶이 바뀌기 원한다면 가치를 재조정하는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비전은 삶의 목적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목표의식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은 크고 원대할수록 좋습니다.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정한 비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결과 영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 가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에 쫓겨 최고 가치 영역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는 살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둔 가치 영역부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번째는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이것은 모든 업무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80대 20 법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를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여러분이 하는 일의 20%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하는 시간의 80%를 줄여도 20%의 손해만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일들은 배제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은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여러분의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못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자는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사업에 관련된 도서들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레버리지의 단 하나의 핵심 목표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면 처음에는 가장 낮은 성과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비전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일어나 여러분은 가장 적게 일하면서도 가장 높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레버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